예, 오늘 6월 13일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전국 단위 선거죠. 2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본투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20.14%. 이 투표율을 두고 각 당은 모두 자기 당에 유리한 결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본투표 결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민주당의 예측처럼, 민주당 바람처럼 싹쓸이가 될 건지, 아니면 견제 표심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야당들이 선전할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5개 당, 민주, 자유한국,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모두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부터 연결을 해보죠. 중앙선대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우상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디 계셨어요? 마지막 선거 유세장은? 네, 마지막은 제 지역구에서 그러셨어요. 1-4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우선 판세 얘기하기 전에, 분위기 얘기하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가? 오늘은 안 엿을 수가 없네요. 저는 사실은 뭐 이쪽 분야에 제가 나름대로 꽤 오래 이제 관여해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만난 것이 70년 만에 처음인데요. 예. 저 정도 분위기 연출하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전쟁했던 나라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뭔가 새로운 평화 체제로의 전환, 또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CVID 없었잖아요. CVID란 표현 못 넣었잖아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저 정도 정상들이 만나고 또 저렇게 폼페이오와 김영철 또 실무회담을 저렇게 많이 하고 오래 만난 정상회담은 처음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이 발표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빙산처럼 그 밑으로 거대한 뭔가가 더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빙산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볼 땐 정상들 간에는 원래 추상적 합의로 발표하는 것이고요. 저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어떻게 이어갈 거냐 하는 것은 적어도 저 두 정상 간에는 꽤 대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돼 있다. 그러니까 후속 합의가 결국 후속 회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보자. 저는 후속 협상보다는 이제 후속 이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담 전에 보였던 몇 가지의 선행 조치, 그다음에 폼페이오 합의했을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CVID에 집착하는 거는 되게 주로 미국 중심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용주의자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기한테 약속했던 거 몇 가지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달 찰 정도로 큰 얘기인데 일단 요건 이 정도 하고. 판세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대표는 광역단체장 17개 싹쓸이가 가능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일종의 호소고요. 어떻게 삭스를 하겠습니까? 고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는 우세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 싹쓸이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율 20% 넘게 나온 거는 그 당의 당원들이 많이 나가셨대요. 많이 독려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 여기다가 샤이 보수들이 오늘 나가서 투표를 하면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한데요. 현장에서 만나본 흐름으로는 저도 한 20년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그러셨죠. 이번 선거가 보수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있는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은 좀 유리하시겠지만 판세를 뒤엎기는 이미 좀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보수 정당들이 이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이번에 선거에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유리한 지역에서는 잘 되시겠지만 예. 되게 경합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네. 우리가 선거고 뭐 다 볼 수는 없고 뜨거웠던 곳 하나만 좀 보죠. 네. 막판에 가장 뜨거워진 곳이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이재명 네. 후보의 스캔들 계속 논란이 거셌는데 거기다가 뭐 여배우 본인뿐만 아니라 딸 작가 공지영 씨까지 나서고 현상금까지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 경기도 선거 어떻게 보세요? 부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아마 그게 특히 이제 저희 지지층 중에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 승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남경필 후보나 김영환 후보들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대체할 대안으로 보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실망한 지지층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남경필 후보 뭐 이런 사람 찍겠는가 하면 아니라고 한다.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면에서. 그래요. 그럼 또 한 저 관심 지역 좀 보죠. 대구라든지, 그러니까 뭐 TK라고 하죠. 이쪽 지역까지도 민주당이 가능성을 보는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선전한 적이 없어서 상당히 저는 재밌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 그래서 당일날 뭐 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수의 아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선전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게임만 하는 겁니까? 그쪽도 기대하세요? 모든 선거는 저희가 다 기대하지만 예. 그러나 쉽지 않은 승부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요.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끝까지 이 문제를 짚겠다, 추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요? 예.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분은 그러실 분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끝나면 지쳐서 그만두시겠죠. 네. 끝나면 지쳐서 아마 더 이상의 추궁은 없을 것이다. 아니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되겠지만 예. 승부를 뒤엎기 위한 노력을 하실 분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김영환 알겠습니다. 의원님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 지금 인터뷰 나눠봐도요 여유가 좀 느껴져요. 지금 민주당은 여유가 느껴지는 상황. 제가 원래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만났고요. 제1야당으로 가죠. 자유한국당 연결합니다. 중앙선대위 나경원 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하네요. 선대위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요. 4선 이상은 전부 다 부위원장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나경원 부위원장님. 네. 회의도 잘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선대위회의를 한 번 제일 처음에 한번 뭘 한다고 하나 사진 찍으신 것 같고 저는 그날 못 갔고요. 예. 한 번도 저희는 회의가 없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죠. 잠깐 지금 우리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확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회의도 별로 없었고. 부위원장이라고 부르시니까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부라도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좋은 정책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퍼슨 대통령이 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견제할 세력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그래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목소리가 부위원장이라고 부르시니까 제가 생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회의도 많이 열고 이렇게 굴러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가 쉬도록 지금 뛰셨어요. 나경원 부위원장님. 핵심 분들께서는 열심히 회의하시고 하셨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우리가 선거 때 되면 그냥 받는 당직이지 진짜 당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제 세력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나리나리니만큼.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가장 이렇게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의 주체는 미국, 북한 그리고 우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관련 국가들인데 저희로서는 정말 제일 나쁜 합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일 나쁜 합의요? 네, 저희로서는 나쁜 합의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제 후속적으로 뭐 후속 회담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결국은 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말을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서. VI가 빠진 부분. 네,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히려 결국은 억지력을 후퇴시키는 부분 이제 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했지만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 또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 부분도 감축과 철수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이 회담에 뭐 제일 나쁜보다는 전 나쁜이란 표현으로 좀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나쁜은 아니고 나쁜으로 인터뷰 중에 정정하셨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예. 나쁜 합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왜 그러냐. 북은 어쨌든 일단 뭐 북미 정상회담 한 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포인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뭐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제재 해제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해제 이제 뭐 이미 중국이 최근 한 2달 전부터 이미 해제 그 국면으로 들어갔고 사실은 북은 얻을 걸 얻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 북이 주장하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본인이 늘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얘기하던 비용 문제예요. 주한미군 뭐 주둔에 따른 비용, 결국은 그런 문제, 뭐 유해 송환 문제 이런 문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는 얻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입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었느냐? 우리는 청구서만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구서만 받고 결국 억지력이 상당히 지금 결국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우리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반론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전문가와 한참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 군사훈련 중단 문제 같은 경우가 주 의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특히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는 영원한 중단 얘기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정한다. 방해가 될. 이 정도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CVID라고 정확하게 못 박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70-80%는 얘기가 됐을 텐데 100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로서 나쁜 합의는 청구서 결국 비용을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도 되는데요. 결국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군의 주둔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용을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부담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청구서를 받게 된 거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일단 평가 듣는 것으로 하고 한번 나중에 이걸로 다시 여쭙게. 오늘은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그러시죠. 가장 주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 뭐 지금은 경기지사와 경남지사 아닐까요? 경기, 경남. 경기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봤을 때는 차이가 꽤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워낙 뭐 악재가 계속되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히 이제 그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같은 그 진보 진영의 인사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기도 해서 이제 뭐 저는 이 뭐 구체적인 사생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상당히 그 일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세요? 경기도는 제가 이제 몇 군데 경기도에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유세장의 분위기를 갖고 확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부망천 발언, 정태호 네, 전 예. 대변인, 정태호 의원 이부망천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변수도 상당히 컸거든요, 마지막에. 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어요, 정 의원은. 그래서 뭐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후보자 자신은 아니었고요. 또 탈당을 했고 또 이쪽은 후보자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뭐 똑같이 비교하시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선거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정계 개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관측하세요? 결국은 이제 오늘 선거 후에 우리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뭐 선거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또 반성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변화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여러 가지 쇄신 변화 뭐 이런 이야기들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6석 이상이냐 아니냐 뭐 그런 5석이었나요? 9석 맨 처음에 얘기하셨죠. 예. 뭐 처음에는 뭐 5석인가 6석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9석까지 가셨는데 저는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그동안 선거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뭐 누구나 정말 우리가 그래도 견제할 힘을 달라. 너무 이 정권의 너무 여론조사 지지율도 좋고 너무 한쪽으로 가면 너무 나라가 바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쳤지만 선거 끝나고는 모두들 이제는 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많이 얻었든 적게 얻었든 당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 의원님 선거 끝나고 한번 제대로 모실게요. 네, 오늘 말씀이 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해요. 이해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선대위 부위원장 맡았던 나경원 의원. 제1야당이고 또 아까 그 북미 정상회담 조성열 박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더 시간 배정해서 얘기 들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